어서오세요. 건강의 짐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 척추측만증 때문에 예약한 손님이시군요. 그럼 바로 상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상담 문의하신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 고민이라고 하셨죠? 회원님께서 척추측만증이 맞는지 간단하게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다리를 똑바로 모으고 선 다음 어깨의 양쪽 높이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른쪽 어깨가 더 높이 있다면 척추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허리에 손을 갖다 댄 다음 허리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골반에 걸리는 부분의 위치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쪽 어깨와 골반뼈의 위치가 다르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등이나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양손을 기도하듯 모아서 허벅지 사이에 끼운 다음 고개부터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끝까지 숙인 등의 모습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져 있다면 이 역시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척추측만증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렷하고 서 있을 때 팔과 옆구리의 공간 차이가 심하거나 신발 밑창이 한쪽만 빨리 닳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지나 치마가 자주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앞의 증상들을 통해 회원님의 증상을 살펴봤을 때 회원님께서는 척추측만증 초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척추측만증의 초기에는 어깨의 위치가 기울어지는 등 외관상의 변화만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과 같은 초기 환자들은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척추측만증 증상 완화의 제일 중요한 자세부터 코칭해 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구부정한 자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엉덩이가 의자의 등받이에 밀착되도록 깊숙이 앉아야 하는데요. 의자는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고 앉았을 때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올라오는 의자가 좋습니다. 또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바퀴 달린 의자보단 고정식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님, 평소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아 앉으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다리를 꼬아 앉으면 상반신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척추측만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리 꼬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해요. 40분에서 50분 이상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척추측만증에는 신발도 큰 영향을 받는데요. 회원님께서는 어떤 신발을 즐겨 신으시나요? 굽 낮은 운동화를 즐겨 신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척추측만증에는 굽 높은 신발들보다 굽이 낮고 발이 편한 운동화들이 좋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는 양발을 나란히 놓고 상체를 최대한 곧게 펴줍니다. 그리고 턱은 약간 당기면서 가슴을 활짝 펴주시는 자세가 좋은데요. 수면 시 자세 또한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장 좋은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베개는 원래 목베 모양인 C자형을 유지하도록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척추측만증을 완화시키는 식습관에 대해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평소에 과식을 피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척추측만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연어,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과 호두, 식물성 기름에 오메가3가 풍부하니 즐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건강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드셔야 하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척추측만증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녹색 채소, 우유, 아몬드 등을 꾸준히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원님, 오늘 상담은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척추측만증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CUB Science Investigation 요원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CUB 과학수사대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집안에 있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이군. 이 임무는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설탕 비눗물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과 비누, 그리고 큰 용기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용기에 비누와 물을 넣어준 뒤 비누를 손으로 문질러 비눗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비눗물에 설탕을 넣고 저어주면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설탕 비눗물 완성! 이 설탕 비눗물은 모기향보다 효과도 좋고 훨씬 친환경적인데요. 모기가 많은 거실이나 침실에 놔두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모기를 퇴치하는 원리는 간단한데요. 바로 설탕의 단맛을 이용해 유인하는 겁니다. 설탕 비눗물은 염기성을 띠고 있는데요. 모기가 물속에서 산란을 시도할 때 모기의 호흡기관이 비눗물에 닿게 되면 호흡기관이 비눗물로 막히게 된답니다. 그럼 첫 번째 임무 성공! 다음 임무는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을 처치하는 것이군. 이번 임무는 바퀴벌레 폭탄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탕, 밀가루, 붕산, 그리고 접시 하나를 준비해 줍니다. 접시에 설탕 1스푼을 넣어준 다음 밀가루도 2스푼 섞어줍니다. 그 다음 붕산까지 1스푼 넣어주면 되는데요. 혹시 붕산의 효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붕산은 살균작용이 뛰어나 주로 상처에 쓰이는 소독제로 사용됩니다. 또한 붕산의 방부성은 식품 보존용의 첨가물에도 쓰이는데요. 하지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작용을 방해해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하고 우리 장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처럼 작은 생물들이 섭취하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이겠죠? 붕산까지 넣은 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해주면 바퀴벌레 폭탄 완성! 이제 완성된 바퀴벌레 폭탄을 집안 곳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바퀴벌레는 먹이를 가져가서 함께 나눠 먹는 습성이 있는데요. 붕산은 서서히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나눠 먹다 보면 바퀴벌레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물을 넣어서 만드는 반죽을 준비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더욱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바퀴벌레 폭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산과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스테라를 준비해주세요. 빵을 붕산과 함께 버무린 뒤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들어주면 초간단 바퀴벌레 폭탄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붕산을 이용한 두 번째 임무도 성공!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서식하는 날파리를 퇴치하는 임무만 남았군. 이번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임무 달성률 100%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위생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날파리를 퇴치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페트병, 설탕, 식초, 세제입니다. 우선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반으로 자른 페트병 안에 설탕 1스푼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식초도 2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제와 물을 조금 넣어준 뒤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잘라낸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준 뒤 거꾸로 넣어주고 테이프로 고정까지 하면 천연살충제 완성! 완성된 살충제를 날파리가 서식하는 화장실의 하수구 위에 놔두면 식초와 함께 설탕의 단 성분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날파리는 달콤한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냄새에 유혹되어 페트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제 속에 있는 약산성 또는 약염기성 성분이 날파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날파리가 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기간 안에 날파리들을 퇴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주기적으로 페트병을 설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날파리의 특성을 이용한 날파리 퇴치 임무 성공! 날파리뿐만 아니라 모기, 바퀴벌레도 생존력이 강해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함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오늘 알려드린 약을 만들어 설치해 주셔야 완전한 퇴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요원 조수연 오늘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럼 다음 임무까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